순화시키기 위해서 뭐지? 공이라는 뜻은 공으로 그러니까 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공동 신청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등기 신청을 할 때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죠. 제공해야 될 정보. 자,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이 뭐 X 물건 10억 원으로 이제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 가지고 4월 30일 날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은 갑과 을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고 매도인이면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등기 의무자. 그리고 매수인이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매수인 등기 권리자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갑에게서 을로의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공동 신청,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공해야 될 정보들이 있다는 거죠. 제공해야 될 정보로는요, 먼저 이제 신청서, 서면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신청서에 이제 기재 사항들이 있는 거죠. 신청서에 기재하면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정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신청서 기재 사항.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신청 정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신청서를 보고 이 신청서를 보고 등기부에 기록을 하게 될 텐데 신청서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틀리게 기재되어 있으면은 등기부에도 잘못된 기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신청서 기재를 할 때는요. 신청서 기재 사항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정보들이 이제 첨부 서면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첨부 서면. 그럼 이때 첨부 서면을 우리는 첨부하여 제공해야 될 정보. 그래서 우리는 첨부 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두 가지를 이제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1 보시면 신청 정보는 신청서 기재사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청서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 자, 2 보시면 신청 정보의 제공 방법은 이제 부동산마다 하나의 신청서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당 1신청주 해서요. 등기 신청은 한 건당 신청할 때마다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한다. 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이제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신청서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신청서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걸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일괄 신청하는 경우로 해서요. 이제 4가지 예외가 우리 법에 있는데 먼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 같은 등기소의 관할례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그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즉 하나의 신청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먼저 1 보시면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할 때, 자 이게 등기 원이 되는 거죠. 매매가 이제 등기 원이 될 것이고요. 등기 원인. 이 등기 원인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바로 이게 등기 목적이 되겠죠. 등기 목적.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신청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자, 2번 보시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기서 소유자가 다른 저기가 포인트예요. 반드시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건에 이제 여러 개의 부동산이니까 공동 저당권을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저당권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즉 하나의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하나의 부동산은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었을 때,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죠. 이런 경우에도 결국 뭐 어떻습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동일하면서 이때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 건의 신청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2번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요.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관공서의 공매 처분, 자 공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의 강제 집행. 자 이런 것들은요. 다 3번하고 4번은 다 뭐냐면요. 다 경매입니다. 경매.
다 경매예요. 자,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경매를 통해서 이제 낙찰이 되면 소유권 이전을 할 것이고요. 경매하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낙찰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법원에서, 이게 법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다 이런 것들이 일괄촉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일괄촉탁. 그래서 여러 개의 부동산들이,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요, 일괄하여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괄 촉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보시면 촉탁, 촉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은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공매나 매각, 강제 경매 이런 경우에, 강제 집행기 이런 경우에는 다 일괄 촉탁이다. 일괄 촉탁. 자, 특히 2번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청서의 기재사항이에요. 그러면 신청서를 이제 뭐 원래는 이제 부동산마다 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그 236페이지, 237페이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본 강의 하면서 신청서의 기재사항들을 보았던 거죠. 그럼 신청서의 기재사항은요, 요거죠.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어떤 원인으로 어떤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앞면에 나오는 거죠. 앞면에. 자, 앞면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먼저 부동산 표시가 나오는 거죠. 부동산 표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표시. 무엇에 대해서 이걸 얼마에,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그 거래가액도 등기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신청서에 그 가액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액이 되겠죠. 부동산 가액. 매매 대금이 되겠죠. 대금, 매매 대금, 가액을 기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게 뭡니까? 이게 신청인이 되겠죠. 신청인이 됩니다. 신청인을 기록하죠.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은 부동산과 거래 가액을 적고, 그 다음 밑에는 신청인이 나오죠.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기록하고요. 또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등기 원인 기록하죠. 무엇을 원인으로 어떤 등기를 하느냐. 자, 등기 원인과 그 연원리를 기록하면서 등기 목적 기록하고, 만약에 일부,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할 때는 그 지분을 또 기록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뒷면이죠. 뒷면은 뭐 여러 가지가 기록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등기필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이제 권리증, 등기필 정보의 그 정보. 등기필 정보를 50개의 비밀번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제공할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비밀번호 하나만 적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쯤에 등기필 정보에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나오죠. 등기필 정보. 자,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이제 등기필 정보, 보통 이제 권리증이라고 하는 거죠. 자, 등기필 정보에서요, 이제 부동산의 고유 번호들이 있으니까 그 부동산 고유 번호 적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인 성명, 갑의 성명 적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마다 그 일련 번호가 있죠. 영어로 돼 있는 여기 일련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비밀번호는 50개의 비밀번호 중에서 자기가 뭐 40번이 마음에 든다. 그럼 40번 적고 그 40번의 비밀번호가 뭐 190으로 돼 있다. 그럼 190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야만 이 사람이 이 등기가 진정한 등기가 될 테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로, 즉 지금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등기 의무자가 진정한 권리자 갑이 맞다라는 거죠. 등기부에는 갑으로 돼 있지만은 신청서에는 어떻습니까? 신청서를 이제 써낼 때 정말 갑이 진정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요, 갑의 가지고 있는 권리증,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넘기시면요, 신청 정보의 내용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정리해가지고 밑에 박스 보시면 A 보시면 부동산 표시. 자, 부동산 표시로서 밑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부동산 토지가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니까 이때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고요. B, C, D, E 이 네 가지는 B, C, D, E 여기는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신청인을 표시하는데 C번처럼요, C처럼 신청인이 법인이면은 그 대표자가 와서 신청을 할 테니까 대표자를 표시하고요. 또 밑에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지금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또 표시해야 될 것이고요. 이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하면은 그것도 이제 대표자가 와서 신청할 테니까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에 이제 신청인을 표시를 한다는 거죠.
신청인. 그래서 B, C, D, E는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 밑에 이제 F는 어떻습니까? 이제 등기 원인, 이제 매매냐, 상속이냐, 유증이나 적게 되는 거죠. 등기 원인을 적을 때는 등기 원인 일자도 이제 함께 적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기 목적을 적게 되는 거죠. 목적. 그다음에 이제 H 보시면 등기필 정보를 적는다는 거죠. 등기필 정보. 자, 등기필 정보 관련돼서는 밑에 이제 자세히 설명되는데 이 등기필 정보 관련돼서는 239페이지 보시면 다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등기표 정보는 쉽게 말하면 권리증이죠. 권리증이니까 이 등기표 정보를 항상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등기만 제공을 한다. 그러면 어떤 등기할 때 제공하느냐에 있어서 등기표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들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공합니다.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요.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지금 권리가 이전되고 있다. 이전 등기를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지금 이전 등기가 신청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권리증이기 때문에요. 자, 왼쪽에 제공되는 경우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만 제공한다. 권리증이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보시면은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에요. 이제 등기 신청을 할 때도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공합니다.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따라서 만약에 오른쪽에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신청이 아니라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요. 관공서가 거짓말로 신청할 일은 없을 테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이 된다. 따라서 촉탁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따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동 신청의 경우만 필요하고요. 오른쪽 보시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따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요. 왼쪽 보시면 유일한 예죠.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유일한 예로서요. 등기 의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 자, 이때만 단독 신청은 유일합니다. 이 경우에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때만 제공한다.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요. 만약에 등기표 정보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등기를 이전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갑이 등기표 정보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등기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다시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재발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등기표 정보 없는 사람은 등기를 이전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고요. 등기표 정보는 이 사람이 신청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등기를 신청하러 온 등기 의무자로 신청하러 온 사람이 정말 갑이 맞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진정한 권리자 갑이 맞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등기표 정보가 필요한 것이니까 등기표 정보가 있으면 내가 갑이 맞다 이렇게 쉽게 증명이 될 텐데 등기표 정보가 없으면요. 자기가 등기소에 가가지고 온몸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갑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증명해서 확인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표 정보는 재발급은 하지 않고요. 자기가 이 사람이 잊어버렸다, 분실했을 때는요. 자신이 직접 가가지고 내가 갑이 맞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서 확인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등기의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가 없는 경우에 신청 방법인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이제 출석이죠. 출석.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직접 출석하면 돼요.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 의무자 등임을 확인받는 거죠. 내가 갑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출석 동그라미 확인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제 출석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출석을 못 해요. 그래서 법무사한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럼 법무사가요.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할 때요. 그럼 법무사가 맡아 진행할 때는 법무사는요. 한번 걸러지는 겁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법무사가 대리할 때는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리를 받지는 않겠죠. 소유자니까 어떻습니까? 대리를 받아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진정한 소유자냐를 판단하기 전에 법무사나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어떻습니까? 한번 거른다는 거죠. 정확한 이게 등기라는 것을 이 전문가들이 한번 걸러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 자격자 대리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요. 출석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한번 변호사, 법무사라는 그 전문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다라고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 보시면요. 등기 신청인의 자격자 대리,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를 말하는 거죠.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 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거꾸로 말하면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임했다는 거죠. 자, 위임.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 자격자 대리인 위임.
그러니까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위임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등기표 정보 없어도 된다. 그 사람들이 이미 확인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럼 변호사나 법무사가요, 이제 이게 위임을 하게 되면 출석할 필요가 없는데 등기표 정보 없이도 출석할 필요 없이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변호사 법무사한테 위임을 꼭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그 신청서나 그 위임장 중 등기 의무자 등의 작성 부분에 이제 공증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쓴 다음에요, 꼭 위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서에 대해서 진정한 내가 소유자가 맞다, 내가 맞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공증을 받은 경우, 공증을 누가 해줍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공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가 증명을 했다는 거죠. 증명, 맞다. 공증을 했을 경우에는 직접 위임받아서 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출석할 필요 없이 이렇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표 정보 없으면 직접 출석하든지 변호사 법무사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변호사 법무사로부터 공증을 받든지 이러면은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왼쪽 보시면요, 등기표 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소 표시하고 신청하는 날짜 표시하고요. 자, 오른쪽에 그 다음에 K 맨 위쪽 보시면은 자, 거래 가액을 기록한다는 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자, 매매의 경우만 가액을 적는 것이지 뭐 증여 같은 경우는 뭐 상속 이런 가액이 없죠.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만 거래 가액을 기록하고요. 그다음 밑에는 이제 세금 냈다라는 상황들 이런 것들 적고요. 그다음에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을 적습니다. 자, 우리가 공동 소유하면은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동 소유 그러면 공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유는 이제 지분이 있죠. 그래서 지분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합유인 경우에, 자, 합유인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분을 기록하게 되면은 전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합유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합유라고만 적습니다. 합유, 지분을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넘기시면요, 이제 임의적 신청 정보,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일반적인 필요적 신청 정보인데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것들이죠. 임의적 신청 정보는 이제 적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요. 자, 이것은 개별 등기 신청마다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가 이제 틀려지죠. 자, 요 내용은요, 우리가 뒤에서 개별 등기 절차를 할 때요,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가 따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 필요적 정보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첨부 정보를 보죠. 자, 첨부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첨부 서면이 들어가는 거죠. 첨부 서면. 이게 정확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첨부 서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첨부 서면은요, 이렇게 신청서 기재사항과 대응되기 때문에 신청서 기재사항과 대응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보죠. 자, 그럼 첨부 정보로서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동산 표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토지 같은 경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이게 잘못 기록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정확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을 경우에 이것이 정확한 기록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정보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되어 있는 장부로 뭐가 있습니까? 공적인 장부로 이제 대장이 있죠, 대장.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죠.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 대장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청인을 적을 때는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이때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주소 증명 정보. 자, 우리 주소 증명 정보를 우리는 주민등록 등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등본을 이제 첨부 서면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자, 등기표 정보는요. 등기표 정보는 신청서에 적으면 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표 정보를 따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만 적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거래 가액 있죠. 거래 가액. 자, 거래 가액을 증명하는 정보로서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이제 거래 가액을 적게 되는데 거래 가액이 정확하다, 틀림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로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요. 부동산 거래에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필증을 주는 거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이죠. 자, 신고 필증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신고 필증에 가액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증명 정보가 되는 거죠.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등기 원인과 관련돼서요. 자, 등기 원인을 적고 그 연월일도 적는다는 거죠. 연월일도 적게 되는데
자, 그러면 등기 원인이 매매다 그러면은 그 매매라는 것이 정확하다, 매매가 맞다라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서 뭘 가져옵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계약서. 근데 이 계약서는요, 이제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 그냥 계약서를 가져오면 되는데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요.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혼자 갈 때 계약서만 들고 와서는 안 되는 거죠. 혼자 갔을 때는 뭘 가져가야 됩니까? 확정 판결 정보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확정 판결 정보. 그래서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확정 판결 정보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등기 목적은요, 당사자들이 원하는 이런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등기 목적에 대한 증명 정보는 따로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서 계약서나 확정 판결 정보를 가져간다. 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등기 원인 증명 정도입니다.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기타 이 이외에도 이제 첨부 정보들이 있는데, 자, 그 내용들은 우리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추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첨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첨부 정보 관련해서 의해가지고요,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첨부 정보로 제공하게 되는 인감증명이라든지 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자, 이것은요, 오래된 걸 가져오면은 그 이후에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의 주소 변경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감증명, 이런 것들이 인감증명이 또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는 또 토지 대장이요. 대장 같은 경우도 뭐 부동산 표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첨부서류를 가져올 때는요, 적어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3개월 이내의 것을 가져야 된다. 자, 이걸 전제로 해서 밑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나오죠. 자, 등기 원인 증명 정보, 계약서나 판결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란 등기할 권리 변동이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 또는 법률 사실의 성립을 이제 증명하는 정보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은요, 등기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증명하는 정보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증명 정보가요, 넘기시면 표가 있죠. 그래서 뭐 유증을 하는 경우는 유언장 가져오면 되고, 계약을 했을 땐 계약서 가져오면 되고요. 뭐 이렇게 되겠죠. 공유물 분할 협의를 했으면 공유물 분할 협의서 가져오면 되고요. 그래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등기 원인에 따라서 그 증명 정보가 각각 틀려질 테니까요, 뭐 외울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등기 원인과 관련되는 것을 가져오라는 거죠. 가져와라. 그럼 대표적인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는 맨 위에 있는 거죠. 등기 종류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가지고 맨 위에 보시면 계약서 하나만 좀 기억하세요. 대표적인 것이 계약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밑에서 두 번째 칸 보시면은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이제 확정 판결 정보,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요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반가로 2번 보시면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자, 계약을 원인으로. 자, 이건 어떻습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 이게 대표적인 것인데, 만약에 일방이 등기 절차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확정 판결 정본을 가져오라는 거죠. 아무튼 이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등기 원인을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확정 판결 정본을 가지고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적는다는 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때요, 계약을 원인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항상 중간 생략 등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이제 금지되는 거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이제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중간 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요, 이 계약서나 또는 판결서에 어떻습니까? 거민을 받도록 하는 거죠. 거민. 행정부의 거민이죠. 행정관청의 거민을 받도록 한다. 자, 이런 거민은요, 중간 생략 등기 억제죠. 생략 등기 억제를 위해서 거민을 받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민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경우에 있어서 거민이죠. 거민.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만 이제 거민을 받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막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그 거민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리을본 보시면은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이게 이제 확정 판결 정보가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조서도 확정 판결 정보라고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거민은 받는다. 거민을 받는다. 기억하시면 되죠. 자, 오른쪽에 2 보시면요. 거민 절차해 가지고 거민을 이제 신청하는 사람은요. 뭐 아무나 이 계약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중개업자도 거민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때 중요한 건 니은 보시면 거민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요. 두 번째 줄에 있죠. 형식적 심사만 한다는 거죠. 서류 심사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요건 여부만을 심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심사를 한다.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밑에 동그라미 3번은요. 거민이 이제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것은 우리 넘기시면은 표를 통해서 거민을 받아야 되는 경우와 거민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정리되어 있죠. 자, 거민을 받는 경우는요. 자, 첫 번째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자,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계약서인 경우, 즉 계약서죠. 그 계약서에는 매매, 증여, 교환 계약서일 수도 있고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서도 이것도 매매 계약이죠. 중간생략 등기가 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요. 매매 계약서, 뭐 미등기 건물에 대한 분양 계약서, 공유물 분할 협의서. 이것도 계약서죠. 당사자의 협의가 바로 계약이죠. 또 양도담보계약서,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게 되면 이건 유효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무효인 명의신탁이라면요. 여러분 부동산 실명법에서 다루는 무효인 명의신탁이라면 해지의 대상도 없는 거죠. 처음부터 무효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는 명의신탁은 유효인 명의신탁, 즉 부부간의 명의신탁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그러면은 뭐 부부간의 유효인 명의신탁을요 해지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지 약정에 따른 이제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약정에 따른 이전 등기니까 거미에 필요하고요. 신탁 계약서 이것도 계약이죠. 계약. 그러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판결서 조서인 경우에도 그 판결서 조서에도 거미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밑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를 할 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이때 중간생략 등기를 막기 위해서 거민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가등기를 하는 경우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아닙니다. 그래서 가등기 할 때는 필요 없고요. 이 본등기를 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본등기 할 때. 가등기 할 때 필요 없고 본등기 할 때 필요하다. 그럼 보험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계약이 아닌 경우죠. 그래서 수용, 상속, 경매, 취득시효, 진정명예보, 권리피해 포기 계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검일 필요 없고요. 그리고 밑에 계약 해제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죠. 자, 이건 이전 등기가 아니라 말소 등기니까 검일 필요 없고요. 또 그 밑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얘들 어떻습니까? 얘들이 뭐 중간생략 등기를 억제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이니까.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도 거민을 받을 필요 없고요. 또 밑에는요, 우리 거민은요, 가장 형식적 심사를 한다고 그랬죠. 거민은 가장 형식적 심사입니다. 가장 형식적 심사이기 때문에 만약에요, 이 거래 행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과를 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거민은 이제 면제된다는 거죠. 거민을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왔다든지 주택거래 신고 필증이 들어왔다든지 또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가 들어왔다든지 자, 이러면 거민을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신고 필증이 들어옵니다. 신고 필증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거민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죠.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면 증여도 어떻습니까? 계약이죠. 증여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거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증여 같은 경우는 신고 필증이 제출이 안 될 테니까요. 신고 필증이 제출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민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양가로 3번에는요. 밑에 이제 두 번째로 등기원인 증명 정보로서 이제 보통 계약서를 들고 갈 텐데 계약서 등기 절차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서 확정 판결 정보를 들고 갈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더해가지고 만약에 저 이렇게 X가 토지였을 때요.
만약 토지면 어떻습니까? 토지면은 그냥 계약서, 일반적으로 계약서만 들고 가면 되는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면 어떻습니까? 계약서만 들고 가서는 안 되고 토지거래 허가서도 함께 또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등기 원인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제3자의 승낙, 허가, 동의 등이 필요하면은 그 제3자의 승낙, 허가, 동의서도 가져가야 된다. 이때 제3자의 승낙, 허가, 동의서가요. 동의서를 가져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허가, 승낙, 동의서는 안 가져도 됩니다. 다만 이 제3자가 행정관청일 때요. 즉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되든 아니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확정 판결 정보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하든 상관없이 항상 행정관청의 허가서는 또 첨부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동그라미 밑에 3번 보시면요. 3번 보시면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이렇게 제3자의 허가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등기 원인에 대해서 행정관청이라는 거죠. 제3자가 행정관청입니다. 행정관청이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판결서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되는 경우에도 이 제3자의 허가 증명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따로 또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허가서를 제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밑에 2번 보시면요. 이렇게 등기 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이제 가장 먼저 토지거래 허가서가 있는 거죠. 자, 이 토지거래 허가서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서는 어느 경우에 제공하느냐 나오죠.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거래할 때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를 거래할 때 필요한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거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허가서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이게 유상으로, 즉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요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자 소유권하고 그다음에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경우, 즉 소유권과 지상권만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거죠. 토지거래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유상인 경우만 필요한 거죠. 유상인 경우만. 이럴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니은 보시면요.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공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서는요. 가장 엄격한 심사랍니다. 이게 가장 엄격. 가장 엄격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심사가 통과가 됐을 때는 저 토지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서요. 동시에 농지면 어떻습니까? 자, 농지였을 때는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공해야 되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요.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거죠. 취득할 때.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제공이 되는 그 심사 중에서요. 가장 엄격한 심사를 토지거래 허가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엄격한 심사를 한번 통과됐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나 거민 같은 것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귿 보시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일괄 소유권, 자, 일괄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이제 일괄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요.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자 보죠. 갑이 의뢰한테요. 일괄 신청합니다. 이 사람 X 토지가 있고 Y 건물이 있는데 이걸 일괄 신청이래요. 일괄 신청할 때는요. 이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둘 다 어떻습니까? 거민은 받아야 돼요. 거민은 받아야 되는데 이 토지가요. 둘 다 거민을 받아야 되는데 이 토지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해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은 X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토지거래 허가도 받아야 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그러니까 거민 이외에 토지거래 허가도 받아야 되는데요.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따로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중간생략 등기가 아니라는 거죠. 중간생략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납니다. 중간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예요. 허가 없이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럼 X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났다는 건 뭐겠습니까? 요 X가 중간생략 등기가 아니라는 거죠. X가 중간생략 등기가 아니라면요. 함께 일괄 신청하는 Y도 중간생략 등기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X에 대해서는 원래 이거 거래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이것도 거민을 받고요. 이것도 거민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허가를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거민을 따로 받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만 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지 건물은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유만 받으면 되는데요. 이것이 일괄 신청되고 있다는 것은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중간선이나 등기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건물에 대해서 검인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토지 허가만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리을은요. 리을은 거민으로 허가를 가름할 수는 없죠. 근데 허가로는 거민을 가름할 수가 있는 거죠. 미음 보시면 예약도 포함된다는 것은 이거죠. 토지는 토지 거래 가서는 거래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매하기 전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중간에 가등기라는 경우야. 그럼 가등기를 하는 경우는 토지 거래 가서는요. 가등기 할 때 필요한 거죠. 이 가등기라는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라는 것인데 매매가 무효면 가등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매매가 무효하면 가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매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유효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가등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유효가 돼서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등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토지거래 가서는 가등기 할 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가등기 할 때 가지고 와가지고 가등기가 됐습니다. 그럼 가등기가 됐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토지거래가가 났다라는 거죠. 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를 할 때는 따로 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허가가 났다는 것이 가등기를 통해서 인정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등기 할 때 필요하지 본등기 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비읍은요 또 관전팔례로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것이었는데 토지거래 허가서는요 우리가요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요 아니면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은 3개월 내의 것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한번 받았으면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허가 받은 게 뭐 허가 안 받은 것이 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 표시라든지 주소 같은 건 시간이 지나면요 변경될 수가 있지만은 한번 허가받은 것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허가 안 받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한번 받으면요 3개월 있다 내든 6개월 있다 내든 1년 있다가 하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토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가져오는 허가서는요 1년 전 것, 2년 전 것, 3년 전 것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요 이것이 좀 진실성이 좀 불명확합니다. 그러면 최근의 것을 갖다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죠. 토지거래 허가증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요. 등기가는 토지거래 허가증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증명력이 의심스럽다라고 할 때는 최근에 발행된 것을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요. 자, 이전 등기가 경리됐습니다. 이건 강행규정 유발이 되기 때문에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무효가 된다고 해서요. 실체법상, 민법상의 무효가 되는 것이지 등기법상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등기한 건 아니고요. 관할 위반의 등기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민법상으로 무효가 될 뿐인 거죠. 민법상 무효니까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뿐인 것이지 형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등기할 사항을 아닌 것을 등기한 것도 아니고 또 관할 위반의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밑에는 토지거래 허가서와 관련돼서 제공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 보시면요. 첫 번째, 가등기 제공하면 본등기 할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또 이 두 번째는요. 무상이죠. 무상인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경우만 사고 또 돈 주고 소유권 이전할 때 또는 돈 주고 지상권 설정 이전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지. 명의신탁은 돈 주고 취득하는 거 아니죠. 해지하는 경우. 신탁법상에 신탁할 때도요. 돈 주고 신탁하는 거 아닙니다. 돈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밑에는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은 필요 없고요. 특히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잘 보시면 됩니다. 끝에 밑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경매는 거래행위가 아니에요. 거래행위가. 이제 부동산 토지거래가제는 어떻습니까? 토지거래가세는요. 이것은 투기역제가 있는 거예요. 투기역제. 경매할 때 투기가 이루어질 수는 없죠. 비싼 가격 부른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요. 투기역제이기 때문에 경매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상속, 유증, 진정명 여부, 취득시효. 이거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뭐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이혼하면서요. 특정 재산을 이전하는 거. 돈 주고 넘기는 거 아닙니다. 이혼하면서 넘기는 거죠. 뭐 재산 분할, 이혼 시 재산 분할. 돈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매가 확정적 유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 없고요. 또 밑에 등기 신청 이전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자, 이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등기를 신청할 당시에는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돼버리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없이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밑에 보시면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죠.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요, 자격의사가 있는 사람들만이 이제 자격의사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죠.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요, 농사지을 사랑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요,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이거는 소유권만 필요합니다.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이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농지의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토지거래 허가는 어떻습니까? 소유권 플러스 어떻습니까? 또는 지상권도 가능한 거죠. 지상권도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유상인 경우만 필요한 거죠. 유상이죠. 유상을 전제로 하는 이제 소유권, 지상권이고요. 자, 이것은 이 소유권은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합니다. 농사 짓지 않은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그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상, 무상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 넘기시면은요. 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것도 강행 규정입니다. 여기서요, 경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이 경매를요, 뭐라고 쓰시냐면요, 공매라고 쓰세요. 공매. 예,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경매에는요, 이제 공매가 있고요. 공매라고 쓰십시오. 그 다음에 매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책을 읽다 보면은. 둘 다 경매인데요. 이 경매 중에서요, 국가에서 이제 경쟁적으로 하는 매매를 우리 경매라고 합니다. 근데 공매라는 건 뭐냐면요, 어디서 하는 거냐면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만약 세금을 안 내면 어떻습니까? 세금을 안 내면 이제 경매가 들어갑니다. 세금을 안 내서 하는 경매는요,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그 경매는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는 성업공사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하는 경매 이런 것들은요, 다 이제 한국성업공사에서 합니다. 지금 이제 자산관리공사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에서 하는 경매들은 여기서 다 맡아서 합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경매. 이것은 이제 공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경매 형식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 형식으로 내다 팝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경매가 있는데 이걸 공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매각할 때는 이것은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제 일반적인 채권자가 어떻습니까? 돈 안 갚아가지고 법원에 소송 제기해가지고 채권자가 이제 돈을 잃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요. 돈을 안 갚아가지고 채권자가 어떻습니까?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하는 이제 경매. 보통 이런 매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경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뭐 세금만 냈을 때 경매하는 거 이런 건 여기서 합니다.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것을 이제 공매라고 해요. 공매. 근데 나뉘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할 때는요, 이때도 공매할 때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없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공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경우에도 이때도 어떻습니까? 이거 제공이 돼야 돼요. 토지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가 제공이 돼야 돼요. 근데 매각을 하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매각을 하는 경우는 이때도 제공이 돼야 돼요. 제공은 돼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요. 그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요. 법원에서 매각을 할 때는요, 이 사람이 그 낙찰을 할 때요. 그러니까 낙찰을 할 때 그때 이미 제공이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먼저 제공되어야 낙찰을 받아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제공되지 않으면 아예 낙찰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요, 경락을 받았다는 것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이미 제공됐으니까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제공됐으니까요.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따로 제공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이미 낙찰을 받을 때 제공이 됐었기 때문에요. 이전 등기 신청 시, 즉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등기 시에는 이전 등기 시에는 등기를 할 당시에는 제공할 필요가 따로 없다는 거죠. 이미 제공이 됐으니까 이거는.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법원에 제공이 됐기 때문에 이전 낙찰을 받을 때 제공됐기 때문에 이전 등기 당시에는 따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할 때는요. 일단 낙찰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그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시에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경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공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공매가 됩니다. 그래서 공매에 있어서는 필요하고요. 매각을 할 때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 명확하게 해서는 이렇게 좀 더 뭐 깊이 있게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도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공매와 매각 이렇게 법원에서 하는 경우, 법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따로 더 제공할 필요 없지만은 공매의 경우는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요. 농지취득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합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 이건 취득할 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본등기할 때 필요합니다. 매매할 당시에는 농사안제도 상관없어요. 가등기할 때도 농사안제도 상관없습니다. 본등기할 때만 농사지으면 됩니다. 농지가 놀고 있는 걸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취득 요건이지 그 법률행위,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매는 완전하게 유효합니다. 매매는 완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증명하는 것이 농지취득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안 하는데도 등기가 돼버렸어요. 등기할 수 없는 걸 등기한 건 아닙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제출이 되면은요, 등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게 등기됐는데 절차가 좀 완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등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제공되지 않았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민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등기가 관할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등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리을에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그래서 가등기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등기할 때 필요하다. 그리고 미음에 있는 것은요. 만약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또 농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가 더 엄격한 심사를 받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오게 되면 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따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밑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자, 농지에 대한 가등기 필요 없다는 거죠. 또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소유권만 필요하다. 또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오면 필요 없고요. 농지의 상속이나 포괄 유증은 필요 없습니다. 상속, 포괄 유증. 상속은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여받는 경우는 필요해요. 증여는 필요하지만요. 상속은 필요 없어요. 농사를 안 지어도요. 부모님 농지에 대해서 내가 상속은 받을 수 있어요. 자, 상속은 포괄 승계죠. 그래서 포괄 유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유증은 증여와 비슷해요. 그래서 증여, 특정 유증은 제공해야 됩니다. 또 토지 수용, 국가가 수용하는 경우 필요 없고요. 농지 취득 수용 완성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계속 농사 짓던 사람이 취득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특정 유증은 필요 없지만요. 특정 유증은 필요하지만 상속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정 유증은 원래는 필요하지만 상속인에게 특정 유증을 하는 경우면 이것은 또 필요 없어집니다. 상속인에게 특정 유증할 때는 필요 없다. 또 농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이요. 원래 거기 점유자가 분할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 없고요. 진정명의 회복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 거 가져가니까 필요 없고요. 그리고 밑에는 도시지역 또는 농어촌 관광 휴양당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농지취득인데 도시지역 하나만 보죠. 도시지역은 도시 안에서요. 뭐 주말 농장이라고 텃밭 같은 거 가꾸는 거예요. 텃밭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농지 투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은 뭐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냥 이제 재미삼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농지이긴 합니다만 이제 재미삼아 짓는 거죠. 뭐 식량의 작업 이런 것까지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도시적 안에서의 어떤 농지 취득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고요. 또 농지 전용 허비를 완료한 토지 농지에 취득을 했는데 농지가 다른 형식으로 전용될 수도 있죠. 원래는 농지였는데 만약에 대지로 전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용이 되기 위해서는 전용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농지 전용을요, 먼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농지 전용에 대한 허가를 받고요.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협의까지 완료가 돼야 돼요.
협의 완료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용이 되는 거예요. 농지가 다는 걸로 전용이 되는데, 자, 허가만 받았다고 해서요. 전용에 대해서 허가만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농지가 아닌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건 농지로 취급돼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아서요. 그 다음에 농지 이제 전용 협의까지 완료가 됐어요. 협의까지 완료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농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되면은 이제 더 이상 농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 신고나 허가만으로는요, 이거는 아직 농지로 취급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완료됐을 때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밑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또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의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시면 농어촌공사, 방금 했던 거죠. 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건 필요 없지만요. 영농조합이요. 영농조합은요, 개인적인 법인입니다. 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영농조합이 취득하는 것은 국가가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의 농지를 국가가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국가의 토지를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 이때는 필요합니다. 국가의 토지를 개인이 취득할 때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취득할 때, 즉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할 때는 필요 없지만 영농조합이 취득할 때 이건 개인이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필요합니다.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3회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 두 가지니까 요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해서요. 4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지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그 등기, 갑에서 을로 등기가 됨으로써 어떻습니까?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요. 등기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허락이고요. 이렇게 만약에 됨으로써 이제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이 손해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그 손해보는 사람의 승낙서도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손해보는 사람의 승낙서를 제공하는 경우에요.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맨 밑에요. 이해관계는 승낙서는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면제되지 않는다. 우리가 앞에서 했죠. 판결할 때 제3자에게도 판결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제3자의 승낙서는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기타 첨부 정보인데 우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